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고에 대비한 종합 대응 매뉴얼 사고관리 계획서가 한국형 원전 4기에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2015년 원자력 안전법 개정 이후 10년 만의 도입으로 사고 단계별 대처 능력은 물론 종합적인 원전 사고 관리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주 독감 의심 환자가 외래 환자 1,000명당 거의 100명에 육박하며 4주 만에 13.7배 급증했습니다. 이는 독감 감시 체계를 구축한 이후 최고 기록인데 아동과 청소년 사이 전파가 이번 유행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서부에서 빈번해진 대형 산불의 원인으로 기후변화와 도시화가 지목됐습니다. 기후변화와 도시화 때문에 불이 잘 붙을 수 있는 건조한 환경이 만들어졌으며 산림 고사를 앞당겨 산불의 연료가 늘어났다는 분석입니다. 신기술의 각축장인 올해 CES에서도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중무장한 다양한 기술들이 선보였습니다. 짠맛 나는 소금 숟가락부터 시각장애인용 AI 지팡이까지 이색 기술이 전시됐는데 참가한 스타트업의 절반가량은 한국 기업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원자력 사고는 자주 일어나지는 않지만 한 번 발생하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처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원자력 발전소의 모든 사고에 대비한 종합 대응 매뉴얼 사고관리 계획서가 관련법 개정 10년 만에 한국형 원전 APR 1400에 도입됩니다. 임두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가 10년에 걸쳐 자체 개발한 차세대 한국형 원전 APR 1400. 세울 1, 2호기에 처음 적용했고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전에도 수출한 기술입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이번에는 한국형 원전에 사고관리 계획서를 도입했습니다. 계획서에는 설계기준 사고와 설계기준을 넘어서는 외부재해, 중대사고 등을 포함한 사고관리 전략과 이행체계, 관리능력 평가, 훈련 계획 등이 담겨 있습니다. 사고관리 계획서 제출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15년에 원자력 안전법 개정으로 의무화됐습니다. 이후 원전 운영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2019년 이미 운영 중이거나 운영 허가를 심사 중인 원전 28기에 대한 사고관리 계획서를 원안위에 제출했습니다. 원안위는 이 가운데 한국형 원전인 세울 1, 2호기와 신한울 1, 2호기의 사고관리 계획서를 우선 심사했고 그 결과 한수원의 사고관리 능력이 원자력 안전법 허가 기준에 만족함을 확인했습니다. 원안위는 이번 도입으로 법적 근거가 미약했던 원전 관련 사고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고 단계별 대처 능력을 키우고 설계 기준 사고부터 중대 사고 예방, 완화까지 종합적인 관리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정부가 올해 원자력 안전을 위해 연구개발 예산에 지난해보다 38.8% 늘어난 558억 7,800만 원을 투입합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지난 9일 제206회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원자력 안전 연구개발 사업 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원자력 안전 연구개발 사업은 총 9개로 계속 사업 7개, 신규 사업 2개를 지원합니다. 특히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건설과 운영 등 전 주기 규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규제 검증 기술 개발에 35억 2천만 원을 새로 투입하고 2032년까지 474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 기존 추진 중인 7개 연구개발 사업에는 올해 482억 4,900만 원을 투자해 원자력과 방사선, 핵 비확산, 핵 안보 분야 안전규제 기술 확보에 나선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서울에서는 수도관 동파가 속출했고 강원도에선 병소주까지 얼어붙었습니다. 호남 지역에서는 강한 바람과 함께 눈발까지 날려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한파 속 꽁꽁 얼어붙은 수도관 계량기 교체 작업이 한창입니다.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계량기 동파가 잇따랐는데 서울 지역 곳곳에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날씨가 영하권이 계속 지속이 되면
이 내부에 있는 그 물들이 얼어요. 이렇게 얼면 그 물이 얼면서 부피가 늘어나면서 요 겉에 있는 그 유리를 깨고 나오거든요. 강원도에 있는 한 주류 도매업체에선 강추위에 납품하려던 소주가 얼어붙었습니다. 상자 안에 담긴 병소주 대부분이 영하 20도에 가까운 강추위에 얼음으로 변한 겁니다. 소주가 얼었네 이거. 외출에 나선 시민들도 털모자에 장갑, 목도리로 중무장했지만 옷 사이를 파고드는 바람을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올 들어서 제일 추운 것 같습니다. 옷을 껴입고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완전 부장을 하고 왔는데도 굉장히 춥습니다. 강추위에 하천변도 꽁꽁 얼었습니다. 청주 도심을 가로지르는 무심천에선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충청권 내륙 일부 지역에선 한파 경보가 내려지기도 했는데 충북 제천과 괴산, 보은 속리산은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20도에 육박하는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폭설이 내렸던 전남 지역에선 제설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차 위에 한가득 쌓인 눈을 연신 털어내고 골목길도 빗자루로 길을 만듭니다. 보행자들 좀 걸어 다니는데 좀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가 좀 제설하는데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 동참하게 됐습니다. 차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지만 내렸던 눈이 얼거나 도로 살얼음, 동파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에 내려졌던 대설특보가 모두 해제됐습니다. 전북자치도는 10일 새벽 고창과 부안, 군산을 마지막으로 도내 14개 시군의 대설주의보가 모두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일부터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려 10일 오전 10시 기준 적설량은 정읍이 33.6, 고창이 28.1, 순창이 24.1cm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기상청 관계자는 아직 눈이 완전히 그친 게 아니어서 일요일까지 전북 서해안에 3에서 8cm, 중부 내륙에 1에서 5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서부 최대 도시 로스앤젤레스가 역대급 산불 피해를 겪고 있는 가운데 미 서부의 빈번하고 파괴적인 산불은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기인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ABC 방송은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산불 중 가장 규모가 컸던 10건이 최근 20년 안에 발생할 정도로 미 서부의 산불은 빈번해지고 대형화하는 추세를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주 산불 피해 지역은 1970년 이후 2021년까지 172% 증가했는데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피해 면적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 연방정부는 지난해 11월 국가기후평가에서 미 서부 산불은 급속한 도시화와 인간이 증폭시킨 기후변화로 인해 지난 수십 년간 강렬해졌으며 파괴력도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인해 불이 잘 붙을 수 있는 따뜻하고 건조한 환경이 만들어졌으며 산림의 고사를 촉진해 지표면의 연료 축적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유 특허라는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소유하고 있는 특허 기술을 일컫는데요. 농업 분야에서는 매년 1,000건이 넘는 기술이 민간에 이전돼 농산업체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콩 대신 팥으로 메주를 순다? 전통장을 만드는 이곳에선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팥 고추장 제조 특허 기술을 이전받아 팥으로 메주를 씁니다. 구수한 맛을 내는 아미노테 질소 함량이 일반 고추장의 4배, 항산화 활성은 41%나 많습니다. 발효기간도 짧아 하루면 됩니다. 한식 재료로 인기를 끌다 보니 소득도 기존 장을 만들 때보다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제 팥으로 정말 메주를 띄워놓으니까 신기해서 사서 드셔보시고 이제 맛도 특별하게 맛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감칠맛이 강해요. 아파트 공사 현장의 크레인 연결고리에 말벌집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소방 인력이 투입돼 제거하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이때 말벌 퇴치기가 사뿐히 공중으로 날아올라 말벌집의 구멍을 뚫고 내부의 방제 약재를 살포합니다. 여왕벌과 유충을 99% 제거하는 이 기술은 현재 민간 보급 작업이 한창인데 양봉농가의 기대감이 큽니다. 말벌 트랩으로서 포획기로 해서 잡는 게 4,500만 원씩이 돼도 이게 끊이지를 않고 이게 어마어마하게 이게 와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네요, 지금.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이 같은 농업 분야 국유 특허 기술을 매년 1,000건 이상 농산업체에 기술 이전하고 있습니다.
기술 이전 받은 58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지원금 대비 4배 이상의 매출 성과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진원은 올해도 56개 국가과제에 118억 원을 투입하고 전국 단위 국유특허 설명회를 여는 등 농산업체의 성장을 계속 도울 계획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지난주 독감 의심 환자가 외래 환자 1000명당 99.8명을 나타내 4주 만에 13.7배 급증했습니다. 이는 9주간 연속 증가한 수치며 표본 감시 체계가 구축된 뒤 최고 기록입니다. 독감 의심 환자는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했는데 13세부터 18세가 1000명당 177명 발생하는 등 학령기 아동 청소년 사이 전파가 유행을 주도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2가지 바이러스 유형이 동시 유행하고 있다며 겨울방학과 함께 향후 1, 2주 사이가 독감 환자 발생 정점이 될 거로 예측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와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등 다른 호흡기 감염병도 증가 추세고 설 연휴도 앞둔 만큼 국가 예방접종 대상인 고위험군은 지금이라도 백신을 접종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1.5kg이 안 되게 태어난 극소 저체중아가 퇴원시까지 생존한 비율이 89.3%로 나타났습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이 같은 수치가 1년 전보다 0.6%포인트 떨어진 거지만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5%포인트가량 향상된 수준을 유지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생존한 아이들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기간은 평균 75일이고 최대 1년까지 치료를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장기 추적 결과 1.5세와 3세의 뇌성마비 진단율은 각각 3.5%와 4.1%를 나타내 한 해 전보다 모두 1%포인트가량 감소했습니다. 최근 근육량을 늘리거나 다이어트를 위해 샐러드 드시는 분들 많은데요. 온라인 플랫폼으로 구독하는 닭가슴살 샐러드 일부 제품에서 대장균이 초과 검출됐습니다. 표시보다 지방 함유량이 3배 가까이 높은 제품도 적발됐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독형 닭가슴살 샐러드입니다. 최근 건강한 식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제품들입니다. 일정 금액을 내면 이렇게 포장이 돼서 가정으로 정기적으로 배달이 되기 때문에 편리해서 최근 이용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닭가슴살 샐러드 30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13개 제품, 무려 절반에 가까운 43.3%에서 대장균이 초과 검출됐습니다. 살모넬라균 같은 식중독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장균은 식품의 위생 관리를 나타내는 지표 세균으로 대장균에 과도하게 오염이 된 식품을 섭취했을 때는 설사,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영양 성분에도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5개 제품이 저열량을 강조했지만 모두 기준을 초과했고 실제 지방 함량이 표시 용량을 크게 웃돈 제품도 있었습니다. 특히 지방은 실제로는 표시보다 최대 185%까지 많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문제 제품을 제조 판매한 업체를 대상으로 판매 중단을 포함한 품질 개선 조치를 완료하고 샐러드 구매 시 반드시 냉장 보관하고 이른 시일 안에 섭취할 것을 소비자에게 당부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검치 동물의 날카롭고 긴 송곳니는 먹이를 잡기 위해 최적화한 진화의 결과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브리스톨대 연구진은 검치류 25종을 포함해 육식 포유류 95종의 이빨을 3D 프린터로 만든 뒤 물기 실험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빨의 성능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검치 동물의 송곳니는 먹이를 효과적으로 물 수 있게 찌르는 데 최적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연구 결과는 길고 날카로운 칼날 모양의 송곳니가 먹이를 잡는 특수 무기로서 검치 동물의 실질적인 이점을 제공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CES에서는 우리가 평소 상상했던 바람이 현실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싱거운 저염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숟가락과 바늘 없는 주사기 같은 기술인데요. CES를 빛낸 이색 미래 기술들을 최하영 기자가 먼저 만나봤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전 세계 스타트업이 모인 유레카관입니다. 여기 신기한 거울이 있다고 해서 한번 와봤는데요. 제가 직접 거울 앞에 서보겠습니다. 이렇게 거울 앞에 서면요, 마치 백설공주의 마법 거울처럼 제가 간밤에 잘 잤는지, 그리고 저의 건강 상태는 어떤지 거울이 직접 말을 해줍니다.
이 숟가락은 일본 맥주 회사가 만든 소금 숟가락입니다. 숟가락에 미세 전류를 흘려 짠맛을 느끼게 해주는 건데 저염식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기 시각장애인을 위한 인공지능 지팡이도 있습니다. 장애물을 감지해 촉각과 소리로 알려주고 마이크가 달려 있어 음성으로 길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I will find a cafe. I will find a restaurant to have a lunch. Grand Lex Cafe is close to us and even I can start navigation to go there. 인공지능이 거칠애가 아닌 진정하게 활용된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안 아픈 주사는 없을까? 누구나 한 번쯤 해본 이 상상을 현실화한 반가운 주사기도 나왔습니다. 바늘 대신 레이저를 이용해 가늘고 빠르게 액체를 뿜는 방식으로 따끔함 없이 주사를 맞을 수 있습니다. 이곳의 또 다른 특징은 반가운 한국어가 참 많이 들린다는 건데요. CS에 참가한 스타트업 1,300여 곳 가운데 절반가량이 한국 기업입니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똘똘 뭉친 대학생들부터 눈빛도 되게 이글이글 열정이 넘치는 모습도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제가 이제 앞으로 저도 이제 새로 사회로 들어가는 그런 새내기 입장에서 저런 분들의 그런 열정과 그런 노력들을 저도 같이 배우고 코트라와 지방자치단체, 대기업의 지원을 받은 스타트업까지 각자의 혁신 기술을 선보이며 전 세계인 앞에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YTN 최하영입니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 전시회인 CES에서 충청남도가 세계적인 혁신 기업과 대규모 투자 유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미국의 거점 사무소를 만들어 도내 중소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이상곤 기자입니다. 접이식 전화에 사용되는 첨단 소재입니다. 내구성이 좋아 자유자재로 구부러집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혁신기업 코닝이 개발한 것으로 현재 충남 아산에 있는 국내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입니다. 자동차에 사용되는 특수유리도 이 업체가 만들어 공급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가 미국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 전시회 CES에서 코닝의 한국법인과 대규모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업체 측 요청으로 투자 금액과 생산 제품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지만 충남 아산에 새로운 제조시설 설립이 추진됩니다. We have been committed to bringing new technologies to the region, and for us, we're going to continue to invest as long as they've continued to support us as we've moved forward in the Cheongnan province. 올해 CES에는 충남에서 24개 기업이 참여해 각종 첨단 기술을 선보여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미국에 진출한 충남의 중소기업은 500여 곳. 충남도는 재외동포 경제인들을 만나 도내 기업들의 판로 확대 지원을 요청하고 미국 LA에 해외 사무소도 설치해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미국 제1의 제조업 도시에 충남의 대사관 역할을 할 거점을 구축했다는 의미가 있고요. 앞으로 미국 사무소를 통해서 도내 기업의 수출길을 넓히고 투자 유치와 국제 기류 활성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충남의 올해 지역 내 총생산 목표치는 정부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 1.8%보다 높은 3%입니다. 세계 경제 불확실성 속에 지방 정부가 적극적인 투자 유치와 수출 확대에 나서면서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YTN 이상곤입니다. 설이 다가오는데 장바구니 물가는 심상치 않습니다. 이에 정부가 900억 원 규모로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16대 설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26만 5천 톤 규모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설 명절을 3주 앞둔 서울 신당동의 한 전통시장입니다. 명절이 다가올수록 오르는 채소값에 장을 보는 소비자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걱정되는 건 설이 막 또 올라가잖아요. 많이 오르죠. 쭉 이 가격대로 팔면 괜찮을 것 같아요. 주요 설 성수품인 배추와 무입니다. 지난해 여름 폭염으로 작황이 부진한 탓에 생산량이 줄면서 배추는 1년 전보다 70%,
무는 88% 가격이 뛰었습니다. 설 차례상에 주로 오르는 과일값도 강세입니다. 사과 소매 가격은 1년 전보다는 내렸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높고 배는 햇볕에 데는 피해로 저장량이 줄며 지난해보다 가격이 30% 가까이 뛰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27일까지 3주 동안 배추와 무, 배, 소고기 등 16대 설 성수품 26만 5천 톤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소의 1.5배로 역대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특히 공급이 부족한 배 수요를 대체하기 위해 바나나와 오렌지, 망고 등 수입 과일 10종에 대해 올해 상반기까지 낮은 관세를 적용해 공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역대 최대인 900억 원 규모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성수품을 26.5만 톤 공급하고 정부 할인 지원을 역대 최대인 900억 원을 투입해 50%까지 할인해 물가를 안정시키겠습니다. 정부는 또 온누리 상품권 현장 환급 규모도 27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할인율을 15%로 높이고 이 기간 디지털 결제액의 15%를 1인당 최대 8만 원까지 디지털 상품권으로 환급해줄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정부는 설 물가 안정 대책과 함께 오는 27일 임시 공휴일 지정 등 국내 관광 활성화 정책과 재정 조기 집행으로 처지는 내수 경기를 보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쓸 수 있는 수단은 총동원하겠다는 건데 대내외 불확실성에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이번 설에 쓸 수 있는 카드를 총동원합니다.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도 검토하고 대규모 할인 행사와 함께 교통, 주요 관광지 무료 입장 계획도 함께 내놨습니다. 이제 하루 더 생겨서 더 연장돼가지고 그래서 친구랑 서울 좀 나들이 갔다 올 것 같아요. 어차피 월요일 날도 그렇고 사람들이 그런다고 월요일 날 일한다고 일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하루 더 놀고. 공휴일이 늘면 기업의 생산 손실과 휴일 임금 상승 등 사회적 비용이 늘긴 하지만 일단 악화된 자영업 경기 보강이 우선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2년 전 현대경제연구원이 대체 공휴일 하루의 효과를 분석한 적이 있는데 소비 지출액은 2조 4천억 원 늘고 이에 따른 생산 유발액이 4조 8천억 원, 취업 유발 인원은 4만 명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은 기간이 임박해서 지정이 됐다는 점에서 아주 큰 경기 진작 효과나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하기 조금 어려운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어려운 자영업자 경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측면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교육청이 재량으로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사업 가운데 65% 안팎을 상반기에 신속 집행할 계획입니다. 금액으로 치면 358조 원 규모입니다. 특히 85조 원 수준의 민생과 경기 활성화 관련 사업은 상반기 70%, 1분기 40% 이상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재정 효과 절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정부는 일단 상황을 보고 1분기 추가 경기 보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고 추경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 재정이 엇박자를 내 물가를 자극할 수 있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안전수칙은 피로 쓰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요소를 미리 진단하고 대응하는 모습이 필요한데요. 원자력 사고에 대비한 매뉴얼이 새로 도입됐듯 앞으로 모든 분야에서 이 같은 안전대책이 강구되길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